자, 이제 3과목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가 됩니다. 자, 41번 프레스기의 SPM, 스트로크 퍼 미닛, 분당 행정수. 분당 행정수가 300이고, 클러치의 맞물림 계속수가 4인 경우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이건 이제 답이 240이 나오는데요. 이거 갖다 구하는 식은 DM 이꼬르 1.6TM이 되죠. 여기서 DM은 안전거리, 조작부 설치거리가 돼요. 우리가 지금 DM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M은 양손으로 누름 단추를 누르기 시작할 때부터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되는데 미리세컨. 자, TM을 갖다 구하는 식은 클러치 물림 계속수 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매분 행정수분의 6만이 되죠.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TM이 여기에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잖아요. 1.6, 그 다음에 중괄호 하고 클러치 물림 계속수가 지금 4개. 그러니까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매분 행정수가 SPM이 300이니까 300분의 6만 하고 여기서 나온 수치에다가 1.6을 곱하게 되면 240mm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40mm가 됩니다. 아마 요걸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요걸 하게 되면은 4분의 3, 0.75가 되잖아요. 0.75. 네, 300분의 6만 하니까 공 2개 없어지고 200 곱하기 0.75 하니까 이거 한 150 되나요? 그래서 150 곱하기 1.6 하면은 240이 되는 거죠. 500rpm으로 회전하는 연삭수돌의 지름이 200mm 일 때 회전속도 미터 퍼 민, 지름이 밀리미터로 주어지고 회전속도 미터 퍼 민을 갖다 구하는 식은 1000분의 파이 dn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분의 파이가 3.14 곱하기 b가 지금 200mm 200 곱하기 n rpm 회전수가 500 이니까 314 미터 퍼 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V는 회전속도, 단위가 미터 퍼 민, D는 연삭수돌 지름이고 단위가 밀리미터, 회전수는 단위가 RPM이 되죠. 그래서 314가 되죠. 연삭수돌의 파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괴 원인, 플랜저가 현저히 클 때, 현저히 작을 때.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숫돌의 균열이 있을 때 파괴,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파괴 원인, 숫돌의 치수, 특히 내경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을 때 파괴 원인. 연삭기 숫돌의 파괴 원인, 이것도 출제가 잘 되죠. 숫돌의 회전 속도가 적정 속도를 초과할 때, 속도가 그냥 아주 빠를 때, 숫돌의 과다한 충격을 가할 때, 충격. 작업에 부적당한 숫돌을 사용할 때, 또 숫돌 자체에 이미 균열이 있을 때 파괴 원인이죠. 숫돌 반경 방향의 온도 변화가 심할 때, 그 온도 변화가 심한 그 부분이 잘 파괴가 된다는 거죠.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측면. 자, 이걸 갖다가 지문에 숫돌의 정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하면은 그게 답이 되죠. 틀린 것이잖아요. 자,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가 파괴 원인이고, 정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파괴 원인이 아니죠. 자, 숫돌의 불균형이나 베어링 마모에 의한 진동이 있을 때, 진동. 또 플랜저가 현저히 작을 때 파괴 원인이죠. 아세트렌 용접장치에서 역화, 영어로 백파이어, 불꽃이 거꾸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역화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세틸렌의 공급 과다가 아니라 산소의 공급 과다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토치 성능이 부실할 때, 압력 조정기에 고장있을 때,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은 경우 역화의 원인이 되죠. 아세트론의 공급과다가 아닌 산소의 공급과다가 역화 원인이에요. 자, 역화의 원인으로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토치가 과열됐을 때. 과열됐을 때. 또 역화 원인이 됩니다.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을 옳지 않은 것은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 썸반 작업 시 안전수칙 두 개는 교대로 잘 나오죠. 밀링, 썸반. 보안경을 착용한다. 맞죠? 밀링 작업이 회전 작업이니까. 칩은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브러쉬로 제거한다. 맞죠? 가공 중에는 손으로 가공면을 점검하지 않는다. 맞죠? 면장갑을 착용하여 작업한다. 자, 이렇게 회전 작업 시에는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착용한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기계 설비의 위험점 중 끼임점, 슈어 포인트, 끼임점이 형성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전 분리와 베드 사이 끼임점, 연삭 수돌과 베드 사이 끼임점, 반복 동작되는 링크 기구 끼임점. 자, 선반 및 평삭기 베드 끝 부위는 협착점, 스퀴즈 포인트, 협착점이 형성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끼임점이 형성되는 경우로 1번, 2번, 4번 그 이외에 또 있다고 하면은 교반기, 교반 날개와 몸체, 하우스, 몸체 사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탈수기, 회전체와 몸체 사이, 회전체와 몸체 사이, 교반 날개와 몸체 사이 또 끼임점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름 5cm 이상을 갖는 회전 중인 연삭수도, 이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방호장치는 5cm 이상, 필요한 것은 덮개가 되죠. 덮개. 또 이렇게도 출제가 되겠네요. 연삭수돌의 덮개는 연삭수돌의 지름이 몇 cm 이상일 때 설치해야 하는가? 답은 5cm가 되죠. 덮개가 돼요. 롤러기의 방호장치 중 로프식 급정지 장치, 로프식, 손 조작 로프식 라고 하고, 이 로프식만 나오면은 그 손 조작식을 말하는 거예요. 급정장치의 설치 거리는 바닥에서 1.8m 이내가 되죠. 1.8m 이내가 됩니다. 자, 급정장치의 설치 거리, 이거 출제가 잘 되죠. 자, 무릎 조작식은 바닥에서 0.6m 이내. 특히 이걸 잘 물어봐요. 복부 조작식은 바닥에서 0.8m 이상 1.1m 이내, 1.1m 이내가 됩니다. 자, 조작부의 설치 위치는 급정장치의 조작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죠. 중심점. 이 수치도 다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이 기계 등의 취급을 잘못해도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페일 세이프, 페일 액티브, 풀프루프가 되죠. 페일 오퍼레이셔널 아니고 풀프루프. 인간이 기계 등의 취급을 잘못해도 바로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는 기능은 풀프루프를 말해요. 프레스 및 전단기에 사용되는 손천외계식 방호장치의 성능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진동각도 진폭 시험은 행정 길이가 최소일 때 진동각도는 60에서 90도이다. 맞죠? 진동각도 진폭 시험 행정 길이가 최대일 때, 여기는 최대일 때 진동각도는
45도에서 90도죠. 이렇게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용노동보고시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45에서 90도가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답이 돼요. 완충시험은 손천어개봉에 의한 과도한 충격이 없어야 한다. 맞고, 무부하 동작시험은 1회 오동작도 없어야 한다. 이렇게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용노동보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험 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게이지 압력은 얼마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가? 127kPa이 되죠. 산업안전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게이지 압력이. 재손실비 산정 방법 중 하인리 방식에 있어서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애급여 직접비, 직업재활급여 직접비, 장애비 직접비, 신기채용 교육훈련비 간접비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간접에 해당되죠. 자, 하인리의 재손실 비용 산출 방법, 직접 손실비는 휴업보상비, 요거는 그 휴업급여 라고 하고요. 유족보상비, 유족급여 같은 말이에요. 휴업보상비, 유족보상비, 장애비, 유족특별보상비, 상병보상연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장애보상비, 요양보상비, 장애특별보상비, 직업재활보상비, 어떤 보상비 대신에 급여라고 하더라도 같은 말이 되고, 직접손실비, 직접비. 자, 간접손실비는 물적손실, 인적손실, 특수손실, 생산손실, 기타손실이 되죠. 하인리의 재비용 산출 방법 중에서 간접손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지문이 물적, 인적 손실, 특수손실, 이렇게 따르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서 간접손실비가 아닌 것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자, 물적 손실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 복구 비용, 동력 연료조의 손실 비용, 설비 손실 비용은 물적 손실이죠. 인적 손실은 신규 인력 채용 비용, 또 교육 훈련이 필요하죠.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도 비용이 소요되고 또 신규 인력을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자, 특수 손실은 작업 대기로 인한 손실 시간 비용, 생산 손실은 매출 손실 비용, 생산 손실 비용은 생산 손실, 기타 손실은 입원 중에 잡비, 소송관계 비용 등은 기타 손실이 되죠. 하인리의 재비용 산출 방법 중에서 간접 손실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적, 인적, 특수 이렇게도 지문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 지문이 이거 시설 복구 비용, 또 신규 인력 채용 비용, 또 여기에 입원 중에 잡비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게 하나 나오고 그걸 고르는 문제. 이렇게도 출제가 잘 되죠. 칩 브레이커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는가? 칩을 짧게 꺼내는 장치죠. 그래서 강을 선삭할 때, 선삭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으로 어떤 쇠를 깎는다 하는 거예요. 강을 선삭할 때 바이트 윗면에 붙여 연속 칩을 짧게 끊어내기 위한 거. 칩을 짧게 끊어내기 위한 것이 칩 브레이커가 되죠. 기계설비 안전화 중 구조의 안전화에 해당하는 것. 자, 구조의 안전화에 해당되는 것은 열 처리를 통하여 기계의 강도와 인성을 향상시키는 거죠. 자, 요거를 갖다가 가공상의 안전화 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열 처리를 통하여 기계의 강도와 인성을 향상하는 것은 가공상의 안전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구조의 안전화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설계 안전화. 설계 안전화는 또 충분한 강도 계산. 구조 안전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재료 선택 시 안전. 이거는 적합한 재질. 자, 기계 설비 안전화 중 구조의 안전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서 요거 가공상의 안전화, 설계 안전화, 재료 선택 시 안전화 하고 다른 게 하나 이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구조의 안전화 이 세 가지도 알아놓으세요. 자, 1번, 2번, 3번 별도의 안전한 회로에 의해 정상 기능 회복, 기능의 안전화, 기계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자동 제어 장치 구성, 기능의 안전화, 이상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동력 차단 장치를 부착하는 조치, 기능의 안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기계 설비 안전화 중 기능의 안전화에 해당하죠.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너의 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장치는 압력 제한 스위치가 되죠. 압력 제한 스위치는 상용 운전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할 경우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너의 연소를 차단하는 등 열원을 제거하여 정상 압력으로 유도하는 장치가 압력 제한 스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일러의 방호 장치가 아닌 거 이렇게도 출제가 돼요. 보일러의 방호 장치가 압력 방출 장치, 고조 수위 조절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연소 장치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화염 검출기가 있죠. 이건 또 2차 시험에도 잘 나와요. 보일러의 방호 장치를 4가지 쓰시오. 압력 방출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수위 조절 장치, 화염 검출기. 2차 주관식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어요. 설비의 내부의 균열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검사 방법은 초음파 탐상 검사가 됩니다. 초음파 탐상 검사. 크레인 작업 시 2톤의 중량을 걸어 20m/s 자승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 그래서 총하중을 구하는 식은 W=로 W1 플러스 W2가 돼요. 그래서 W1은 여기서 정하중이 되고 W2는 동하중이 되죠. 그래서 다시 W2는 어떻게 구하느냐고 하면은 W2는 이렇게 구하죠. G분의 W1 곱하기 알파. 그래서 G는 중력 가속도가 되고 알파는 가속도가 됩니다. W1은 뭐 정하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톤의 중량을 건다? 이게 바로 정하중이 되는 거예요. 정하중. 그러니까 2톤은 2000kg 플러스 이건 W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G분의 W는 9.8분의 W1은 2000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아무런 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9.8.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9.8 분의 2000 곱하기 가속도가 알파 20m/s 자승 곱하기 20 이렇게 하니까 6081.63 약 반올림해서 6082kg이 답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여기서 중력 가속도가 9.8 이거는 갖다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작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 한계 밖에서 위치하도록 기계 조작 장치를 위험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는 방호 장치는 위치 제한형 방호 장치가 되죠. 그렇죠? 위치 제한형 방호 장치고요. 위치 제한형 방호 장치로는 프레스의 양수 조작식 안전 장치가 위치 제한형 방호 장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덮개형 방호 장치, 차단형 방호 장치는 격리형
방호장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덮개형 방호장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전방책까지 포함해서 격리형 방호장치에 들어가요. 접근형 반응형 방호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프레스의 광전자식, 또 감응식 방호장치가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가 되죠. 그 다음에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프레스의 수인식, 손천내기식 방호장치. 장치는 접근 거부형 방호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지형 방호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크레인이나 리프트의 과부하 방장치. 여기다 과부하 방지 장치는 감지형 방호장치에 들어갑니다. 컨베이어 역전 방지 장치의 형식을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때 기계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역전 방지 장치는 다른 말로 역주행 방지 장치. 같은 기계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슬로트식은 전자식이죠. 기계식은 라체식, 밴드식, 롤러식은 기계식, 전기식은 슬로트식. 이게 됩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중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 용기는 사업장에 설치한 후 몇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는가? 4년마다 하죠.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 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안전검사 주기, 이 내용도 출제가 잘 되면서 2차 시험에서도 출제가 잘 되죠.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차 시험에 가로놓기 할지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단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합니다. 이것도 잘 물어보죠.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얼마마다 검사하는가? 6개월을 답으로 고르는 문제도 잘 나와요.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 작업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프레스, 전단기, 원심기, 압력용기, 국소배기 장치, 롤러기, 사조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이런 것은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 검사를 실시하되 3년 이내에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검사하고, 단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검사를 하죠. 지금 문제는 이거였었죠. 4년마다. 4과목 전기설비 안전관리가 됩니다. 인체가 전기설비에 접촉되어 감전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감전재해 위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전전류의 크기가 되죠.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 요거는 1차적 감전 위험요소가 되죠. 1차적 감전 위험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도 물어봐요. 통전전류의 크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압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잘 되죠. 이 네 가지
알아놓으세요.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단로기를 끊었을 때 여러 가지 파괴작용을 일으킨다. 다음 그림에서 유입 차단기의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가 안전수칙에 가장 적합한 것은 52가 유입 차단기, 그 다음에 DS, 디스커넥팅 스위치, DS가 단로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단 순서로 옳은 것은 2번, 3번, 1번. 요거를 먼저 차단하고 그 다음에 3번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1번을 차단하고 차단 순서예요. 자, 투입 순서는 3번 요거를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를 세 번째 투입을 합니다. 312. 2, 3, 1, 3, 1, 2.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사용률이 40%, 전격 2차 전류가 300A인 교류 용접기를 200A로 사용하는 경우에 허용 사용률은, 자, 허용 사용률을 갖다 구하는 식은 실제 용접 전류분의 전격 2차 전류 자승 곱하기 전격 사용률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 용접 전류는 200A가 됩니다. 전격 2차 전류는 300이 되고, 그래서 200분의 300의 자승 곱하기 전격 사용률은 40. 그래서 곱하기 40 하니까 90%가 답이 되죠. 90%. 뭐 이런 계산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지의 접속은 납땜, 용접 또는 멈춤 나사로 실시한다. 납땜이나 용접, 멈춤 나사 맞아요. 회전 부품의 유막 저항이 높으면 도전성의 윤활제를 사용한다. 도전성의 윤활제를 사용하면은 어떤 그 정전기 이렇게 전기가 정지되어 있는 전기가 흘러나가는 거죠. 이동식의 용기는 절연성 고무재 바퀴를 달아서 폭발 위험을 제거한다. 절연성 고무재 바퀴가 아니라 도전성. 전기가 통하는 고무재 바퀴를 달아서 폭발 위험을 제거한다가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구역은 도전성 고무류로 바닥 처리를 한다.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 나간다는 거죠. 도전성. 다 도전성이에요, 도전성. 여기는 절연성이니까 지금 틀린 거예요. 자, 이동식의 용기는 도전성 고무재 바퀴를 달아서 폭발 위험을 제거한다. 개통 접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개통 접지는 TN-계통, DT-계통, IT-계통이 있죠. IN-계통은 없죠. 피래기의 제한 전압이 700kV이고 충격 절연 강도가 1000kV일 때 보호 여유도. 자, 피래기의 보호 여유도를 구하는 식은 제한 전압분의 충격 절연 강도 마이너스 제한 전압이 되죠. 지금 제한 전압이 700, 충격 절연 강도가 1000이니까 700분의 1000 마이너스 700 곱하기 100 하니까 40.86 반올림에서 약 43%. 4번이 답이에요. 아크를 발생하는 고압용 기구는 고압용. 목재 벽도는 천장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가? 1m. 자, 아크를 발생하는 고압용 기구는 목재 벽도는 천장에서 1m 이상. 특별 고압용 기구는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특별 고압용 기구는 2m예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때는 답이 2m가 되겠네요. 이건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자, 누전 검출부, 영상 변류기, 차단장치, 전력 퓨즈. 전력 퓨즈가 아니죠. 자, 이 누전 검출부는 지락 검출장치 하고 같은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영상 변류기, 차단장치는 또 트립장치가 차단장치예요. 그러니까 지문회가
트립 장치로 나와 있어도 맞고 지락 검출 장치로 나와 있어도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전 차단기 구성 요소가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개폐기구. 개폐기구도 누전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전폐형의 구조, 전폐형. 다 이렇게 막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내부로 침입해서 폭발을 하였을 때 그 고열가스나 화염을 협격을 통하여 서서히 방출시킴으로써 냉각되는 방폭 구조는 내압 방폭 구조가 되죠. 여기서 내자는 견딜 내자가 돼요. 내압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고 내압 방폭 구조의 구조는 D로 표시하죠. D. 가공송 선로에서 낙뢰 직격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낙뢰 전압이나 개폐 서지 등과 같은 이상 고전압은 일반적으로 충격파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충격파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파고치에 달할 때까지의 시간 곱하기 파미분에 파미분에서 파고치의 50%로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 50%로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을 충격파로 표시를 해요. 여기 뭐 30%, 여기 20%, 10%가 아니고 50%가 됩니다. 1번이 답이에요. 방폭 전기 기기에서 EXIA, IA는 이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안전 방폭 구조가 되죠. 2C, T4, GA. 자, 2C는 폭발 등급, 온도, 폭발 그룹. 하죠. 자, T4는 온도 등급. GA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GA는 기기 보호 등급. 이게 되죠. 라고 표시되어 있다. 해당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상 작동, 예상된 오작동에 또는 드문 오작동 중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매우 높은 보호 등급의 기기다. 자, GA는 매우 높은 등급이 돼요. 그 다음에 GB는 높은 등급. 그 다음에 GC는 기본적 등급. 이걸 갖다 강화된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GA, GB, GC는 뭐냐?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G가 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GA가 매우 높은, 가장 높은 거, GB는 높은, GC는 기본적, 강화된 등급이 되죠. 이걸 갖다가 기기 보호 등급 하고 영어로는 EPL로 표시하죠. EPL. E가 equipment, P가 protection, 그 다음에 L이 레벨, 그래서 기기 보호 등급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죠. 자, 온도 등급이 T4, 온도 등급이잖아요. T4이므로 최고 표면 온도가 150도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50이 아니라 T4는 135도씨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본질 안전 방폭 구조로 이 IA는 영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영종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IA가 돼요. 그 다음에 1종, 2종 장소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은 IA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 영종 장소니까. 그 다음에 IB. 자,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기호는 IA가 있고 IB가 있어요. 그래서 IB는 영종은 안 되고 1종, 2종에 사용할 수가 있죠. IA는 영종에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1종, 2종은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
IP는 1종, 2종에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맞죠? 맞죠? A니까. 그다음에 수소 및 아세틸렌 등의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 요 2C. 요거에 이 대표적인 가스는 수소 아세틸렌 등의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 온도 등급이 T4이므로 최고 표면 온도가 135도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는 최대 안전 틈새가 0.5m 이하로 수소 및 아세틸렌 등의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 사용하라. 자, 그러면은 2C가 있고 2B가 있고 2A가 있는 거잖아요. 자, 2B는 최대 안전 틈새가 0.5mm 초과 0.5mm 초과 0.9mm 이하가 2B가 돼요. 그 다음에 2A는 0.9mm 이상, 2C는 0.5mm 이하. 자, 2B의 최대 안전 틈새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2A 아니면 뭐 2C, 2B, 2A 어떤 최대 안전 틈새가 뭐 잘못 써져 있는 것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자, 이거 최대 안전 틈새 알아놓으세요. 그다음에 2B에 해당되는 가스는 에틸렌, 부타디엔 이런 가스에 이 2B 등급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C는 수소 및 아세틸렌이 되고, 자, 2A는 메탄, 프로판, 암모니아가 2A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스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오른 것은 2.5V 이하가 되죠. 자, 인체 일종 허용 접촉 전압 일종은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인데 2.5V 이하. 제2종은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 있는 상태, 또 금속성의 전기, 기계, 장치나 구조물에 인체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 25V 이하. 자,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 있는 상태,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오른 것은 25V 이하. 그 다음에 제3종은 통상의 인체 상태에 있어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가 3종, 50V 이하. 제4종은 접촉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상태, 통상의 인체 상태에 있어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가 제4종인데 제4종의 접촉 전압은 제한 없음이 됩니다. 자, 이 허용 접촉 전압도 2차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뭐 가로 넣기, 이거 50 제한 없음, 가로 넣기. 화염 일조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염 일조한계는 이꼬르 최대 안전 틈새, 또 이꼬르 안전 간격, 다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화염 일조한계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폭발성 분위기에 있는 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통해 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 간격치다. 틈새의 최대 간격치는 곧 최대 안전 틈새를 말하는 거죠. 화염 일조한계는 최대 안전 틈새 이꼬르 안전 간격은 폭발성 분위기에 있는 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통해 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 간격치를 말합니다. 인체 전류가 흐를 때 통전 경로별 위험도가 가장 큰 경우는 왼손 가슴이죠. 우리가
왼손 가슴이 심장 부위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장은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달려있죠. 그래서 왼손에서 가슴이 가장 위험성이 큰 거예요. 왼손 가슴의 위험도는 1.5로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통정 경로가 심장 부위를 관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정 경로별 위험도, 자, 위험도 심장 전류계수, 오른손 등은 0.3, 왼손에서 오른손은 0.4, 왼손에서 등은 0.7. 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위험성이 큰 거죠. 크면 클수록 위험성이 큰 거예요. 양손에서 양발은 1.0, 왼손 한발 또는 양발은 1.0, 오른손에서 가슴은 1.3, 오른손 가슴은 1.3, 그 다음에 왼손 가슴은 1.5가 되죠. 이게 위험도가 가장 크잖아요. 한 손 또는 양손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0.7, 오른손 한발 또는 양발은 0.8 됩니다. 뭐 2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2차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양손 양발 가로넣기 숫자, 또 오른손 가슴 1.3 가로넣기, 또 왼손 가슴 1.5 가로넣기, 뭐 오른손 한발 또는 양발 가로넣기, 이렇게 2차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 증기 대상 방폭 전기 구조에서 위험 장소의 등급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0종, 1종, 2종이 있죠. 3종은 없죠? 없죠. 자, 그러면 분진 대상 방폭 전기 구조의 위험 장소의 등급 분류는 20종, 21종, 22종. 그러니까 23종은 분진도 없네요. 분진은 20종, 21종, 22종이 있죠.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 및 작동 시간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출제가 잘 되죠.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 0.03초 이내가 되죠. 자, 이걸 갖다가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 많은 장소에 누전 차단계 전격 감도 전류 및 작동 시간을 옳은 것은, 이렇게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15mA 이하, 그 다음에 이하 0.03초 이내. 작동 시간은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의 누전 차단계 전격 감도 전류 및 작동 시간은 0.03초, 작동 시간은 똑같죠. 근데 감전 방종 누전 차단기는 30mA 이하,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는 15가 돼요. 이 두 개를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충전 전로의 선간 전압이 2kV 초과 15kV 이하인 고압에서의 충전 전로 인근 작업 시 유자격 근로자가 유지해야 할 접근 한계 거리는 60cm가 됩니다. 60cm. 그래서 충전 전로의 선간 전압 0.3 이하는 접촉 금지. 자, 이 내용도 2차 시험에서도 가로놓기로 나와요. 0.3초가 0.75 이하는 30, 0.75초가 이하에는 45, 2초가 15 이하는 60.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2초가 15kV 이하죠? 60. 이걸 지금 답으로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15초가 37 이하는 90, 37초가 88 이하는 110. 그래서 특히 요 접촉 금지에서 30, 45, 60, 90, 110 이 정도까지가 2차 시험에 잘 나와요. 90, 여기 뭐 60 가로넣기, 45, 2차 시험에 잘 나와. 여기까지가 특히 잘 나옵니다. 88초가 120 이하는 130, 121초가 145 이하는 150이 되죠.
그 위에도 갖다가 더 있게 되는데, 더 있게 되는 내용은 뭐 여러분께서 참고로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개폐기 차단기 유도 전압 조정기의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전로의 경우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전압을 몇 분간 가하는가? 몇 분간? 10분간 가합니다. 10분간. 요거를 갖다 요 지문이 요게 아니라 자, 변압기의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전로의 경우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전압을 몇 분 가는가? 이렇게 변압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답은 10분간이 돼요. 10분간. 부하에 400A의 전류가 흐르는 단상 이선식의 한 전선에서 허용되는 부전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허용되는 부전 전류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40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400 곱하기 2000분의 1 하니까 0.2A가 되는 거죠. 다음 중 내전압용 절연 장갑의 등급에 따른 제도 사용 전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00 등급은 직류 750V. 이게 맞죠. 00 등급 교류 아마 뭐 5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리는 것이고 다 지금 틀리게 나와 있어요. 자, 00 등급에는 직류가 750V, 교류는 500V. 650 이렇게 틀린 거잖아요. 자, 이제 관련 이론으로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 요 내용도 가끔 2차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이 돼요. 0등급은 아까 00은 750, 500. 그다음에 0등급은 직류 1500, 교류 1000. 1등급은 직류 11250, 교류 7500. 2등급은 25500V, 교류 17000. 3등급은 직류 39750, 교류 26500. 4등급은 직류 54000, 교류 36000이 되죠. 그래서 2차 시험에 그러니까 0등급 여기 뭐 가로, 또 뭐 여기 이렇게 가로, 뭐 여기 이렇게 가로, 이렇게 가로 안에 숫자를 채워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2차 시험에 내전압용 절연 장갑의 등급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00, 0, 1, 2, 3, 4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00을 빼버리고 0, 1, 2, 3, 4 하면 뭐 틀리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5를 갖다 이렇게 쓰거나 5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00, 0,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 6등급. 그런데 00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상. 색상은 00 등급은 색깔이 갈색. 그 색깔, 그 절연장갑의 색깔이 갈색. 그 다음에 0등급은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에 1등급은 흰색. 그 다음에 2등급은 노란색. 3등급은 녹색. 4등급은 등색이 돼요. 그래서 첫 글자 따라서 갈, 빨, 흰, 노, 녹, 등. 갈빨, 흰, 노, 녹등. 자, 그 빨간색, 노란색 가로넣기, 녹색, 그다음에 흰색 갖다가 2차 시험에 가로넣기 쓰는 색상을 쓰는 이런 문제도 나오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